취득 시기가 뭐다? 소육. 저기 어디 갔어요? 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 시기가 뭐다? 첫날. 끝나는 날을 뭐라 그래요? 첫날을 시기라고 그러고 끝나는 날을 종기, 이런 말 쓰죠? 다리의 종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취득세는 첫 번째,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해? 취득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원인에 따라 언제? 취득일에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고요. 취득하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럼 취득일이 결정되면, 취득하는 첫날이 결정되면 며칠 이내에 원칙이 신고 납부한다?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하는 첫날이 중요한 거예요. 60일 따지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취득일이 결정되면 뭐가 결정이 되는 거야? 취득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취득 가격, 취득 가액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취득 가액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과세 표준이라 그래요. 이렇게. 취득 가격이 결정된다. 취득 가격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취득세에서는 과세 표준이 결정된다고요. 자, 그럼 뭐만 정리하면 돼? 유상. 그럼 취득의 종류는 몇 가지라 그랬어요? 4개. 아까 배웠잖아. 유상, 상속, 증여, 원시에 따라 취득일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유상만 정리하면 돼. 유상. 나머지는 읽어보면 끝납니다. 그래서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이거는 소유권이 아니죠. 원칙은 뭐다? 잔금 기준입니다. 계약상이 아니라 사실상 실질 준 날. 그리고 등기 마치고 거래가 끝나잖아. 단 등기가 빨라. 잔금 전에 등기가 빠를 때는 취득일이 언제다? 등기 등록일이라고. 원칙은 잔금 지급이래요. 계약상이 아니라 사실상이라고요. 등기가 빠르면 등기 등록일이 취득일이라고요. 둘 중 빠른 날. 맑게 알아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어떤 날이냐?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야. 있는 날. 즉 계좌이체 등을 한 날이에요. 마지막 잔금. 그래서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뭐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확인되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야. 근데 계좌이체를 안 했어. 그럴 때는,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뭘로 따진다? 계약상으로 따진다는 뜻이에요. 계약상이 나와. 이렇게. 원칙은 뭐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다. 확인할 수 있으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고, 확인할 수 없으면 뭘로 따진다? 어쩔 수 없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근데 밑에, 자, 근데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어. 명시되지 않았다고. 이 뜻은 뭐다? 잔금이 안 끝난 거야. 잔금이 안 끝났어. 10억짜리 부동산인데 9억 9천만 원밖에 지급 안 했어. 10억짜리 취득했는데 9억 9천만 원 지급했다고요. 그럼 1천만 원 남았죠? 그럼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이 명시가 안 됐잖아. 그럴 때는 뭐다? 법은 언제가 취득일이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입니다. 61일째. 이 날이 뭐가 된다?
취득일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명시되지 않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 이게 대표적인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세 가지로 구분하죠. 원칙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 확인될 수 없을 때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계약일로, 취득일하면 안 돼요 이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뭘로 따진다? 등기등록일로 따진다. 자, 그 다음 유상인데 뭘로 취득했어? 연부로 취득했어. 연부가 뭐다? 할부가 아니라 연부. 연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거래라고요. 그럼 취득세에서는 계약서를 몇 년 이상 쓰는 거를 연부라 그래요? 2년 이상. 연부라 그래. 2년 미만은 위로 가고요. 그래도 연부가 나오면 2년은 어떤 년이야? 2년이야. 어떤 년? 2년. 2년. 참 우리나라 한국말이 웃겨요. 2년 하면 좀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이놈 그러면 아무런 뭐도 없죠. 그죠? 자,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연부자가 꼭 들어가야 돼. 이것도 뭐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취득일입니다. 연부금 지급할 때마다 취득일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 줄여서 뭐라 그래요? 약자로 사연이야. 사연. 이렇게. 그럼 앞에 년은 어떤 년? 2년. 2년은 사연이 많은 년이야. 사연.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사연 하나씩은 갖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완벽합니까? 사연이에요. 자, 얼마짜리 거래하는 거야 이제? 5억짜리야. 5억짜리 거래했다고요. 그럼 계약서를 5년 쓴 거야. 5년. 그럼 연부 거래죠? 10억짜리 거래하는데 10억짜리 취득하는데 계약서를 5년 썼다. 그럼 1년에 얼마씩 주는 거야? 2억씩. 10억짜리 취득하는데 계약서를 5년 쓰면 연부거래죠? 그럼 자 10억에 계약금 일단은 몇 프로 나가? 대체적으로 10%. 계약금 10% 1억. 그럼 나머지 1억 합치면 2억이 되죠? 2억. 그래서 계약금은 돈이 나간 거잖아. 포함합니다. 그래도 2억이 되는 겁니다. 그럼 1년에 2억씩 주는 거야. 5번. 이렇게 5번 주는 거야. 5번. 계약서를 몇 년 썼다? 10년. 그럼 원래는 뭐다? 잔금이 언제 끝나? 10년이 돼야 끝나. 그럼 10년이 돼야 잔금이 끝나면 법은 돈 뜯기지? 세금 뜯기잖아. 10년 안 기다려. 조세 채권 확보가 곤란하니까 그럼 이럴 때는 취득일을 언제로 만들었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할 때마다 취득일이 된다. 그럼 취득일이 몇 번이야? 5번. 그럼 취득세를 몇 번 내는 거야? 5번 내는 거야. 이렇게 독립된 취득으로 온다. 그럼 이 법은 왜 만들었어요? 10년 못 기다린다 이거지. 5년 못 기다린다 이거지. 예. 2억 줄 때마다 취득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를 1번, 2번, 3번, 4번 냈어. 근데 2억 남았지? 근데 잔금 전에 등기가 먼저 됐잖아. 그럼 취득일은 먼저 된다? 뭐가 된다? 등기일. 항상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이에요. 그럼 2억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내야지. 이게 연부거래예요. 자, 근데 50만 원 이하는 뭐라 그래? 면세점이야. 그럼 연부거래에서 면세점은 반드시 총액이 붙어야 돼요. 그냥 50만 원 이하는 틀려요. 제외. 그럼 이거는 금액이 크잖아.
근데 계약서를 소액거래도 있죠? 50만원, 50만원 이렇게 계속 50만원이야. 5년 동안 50만원, 50만원, 50만원. 그럼 계속 취득세가 없잖아. 없으니까 50만원, 50만원 따로따로 따지는 게 아니라 면세점을 물어볼 때는 총액. 그럼 총액이 얼마야? 250만원이 돼서 과세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0만원 제외. 제외는 세금이 없다는 거죠. 뭐를 갖고 따진다? 총액. 연부취득일 때 쓰는 겁니다. 이런 법이 없다면 계속 세금이 없잖아요.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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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원. 총액이 얼마다? 250만원 과세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유상과 연부,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거네요. 그럼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원인이 뭐일 때 배운 거야? 유상. 나머지는 읽어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3번은 뭐다? 무상. 항상 무상은 뭐를 얘기한다? 증여. 무상은 증여를 얘기해요. 계약일. 절대로 증여받은 나라면 큰일 나요. 왜 계약일이야? 취득세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행위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쓴 날 법률 행위가 일어난 걸로 본다고요. 증여받은 날에 속으면 안 돼요. 계약일이다. 그리고 상속은 사망일. 사망일을 뭐라 그런다? 상속 개시. 작은 무상은 증여입니다. 상속은 상속이라고 물어볼 때만 상속이라고요. 상속 개시일이 언제라고요? 사망일. 자, 그 다음. 자, 잘 봐요. 자, 증여인데. 자, 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뭐다? 취득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뭐다? 계약을 해제시킵니다. 계약 해제가 나와. 그럼 계약 해제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법정, 취득세 신고기한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60일하면 안 돼요. 3개월 말일부터 어떻게 나가리 시켜야 돼요? 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시험은 어떻게 나와? 하고 그러면 틀려요. 근데 유상일 때는 며칠이야? 유상은 60일이야. 계약 해제. 법정 신고기한. 그래서 유상일 때는 60일. 증여받으면 취득세 내야죠? 증여받으면 취득세 신고기한이 취득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계약 해제 반드시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하면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유상은 며칠이라고요? 60일. 증여는 몇 개월? 3개월. 반드시 앞에 말일이 붙어야 돼요. 우리가 증여받으면 취득세 언제까지 낼까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합니다. 포인트가 뭐라고요? 계약 해제. 어떻게 계약 해제시켜? 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나와? 하고. 그러면 틀려. 하지 않고. 이게 포인트예요. 하고 그러면 지문이 어떻게 바뀌어?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니하고. 자, 그리고 등기등록일을 빠를 때. 자, 원칙이 뭐다? 유상. 사실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뭘로 따진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다 원칙이죠? 명시되지 않을 때는 뭐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이 취득일이잖아요. 근데 전에 뭐 했어? 등기가 빠르면 취득일은 언제다?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다. 항상 등기가 빠르면 등기 등록일로 바뀝니다. 지문이.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뭐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했다. 읽어보면 돼. 건축물을 건축하면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이거는 뭐다? 허가를 받았을 때. 이거는 무허가를 받았을 때는 취득일이 각각 달라. 결국 빠른 날. 허가를 받으면 사용 승인서를 내주죠, 지자체에서. 근데 무허가일 때는 사용 승인서 안 내죠. 사실상 사용일이다. 결국 둘 중 빠른 날. 시험은 어떻게 나와?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 취득일이다. 틀려요. 법조문대로 중 빠른 날이 꼭 붙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취득하는 주택이잖아. 환지처분으로 뭐를 받는 거야? 주택을 받는 거야. 그럼 이럴 때는 취득세를 빨리 걷기 위해서 역시 중빠른 날이야. 공법용을 쓰면 안 돼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하면 큰일 나요. 주택을 받았을 때는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 똑같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뭐를 취득했다? 주택이야, 주택.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하면 안 돼요. 중빠른 날. 포인트가 뭐다? 앞에 준공, 중빠른 날. 이렇게. 뭐를 받았다? 환지처분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정비사업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중빠른 날인데 앞대가리가 뭐가 들어가? 준공.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하면 큰일 나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하면 큰일 납니다. 취득세를 빨리 걷기 위해서 취득일을 앞당겼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잖아요. 토지. 자, 주택 이번에는 토지는 조합이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택법은 공법용어 뭐를 쓴다? 사용 검사를 받은 날. 도시 및 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조합원이 취득하죠. 취득일은 뭐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이게 두 번 출제된 거예요. 이거는 공법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공법용어를. 자, 포인트가 뭐라고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는 조합이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주택법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이고 정비법은 공법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소유권 인정 고시일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 다음 날. 엉뚱한 지문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시효 취득. 자, 민법상 포인트가 점유. 점유로 인한 시효 취득은 취득일이 언제다? 등기등록일. 왜 등기등록일이야? 취득세는 등기차야 내 것이 되니까. 다이렉트로 등기등록일이에요. 자, 그 다음. 자, 재산분할. 아이러브 하다가 이혼했어요. 이혼. 여러분들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 좀 있어요? 많아? 그 여자 어떻게들 살아요? 이혼해갖고. 아, 여자는 몰라. 아, 우리 친구도 10명이 있는데 3명이 이혼했어요. 아, 이혼했다고요. 뭐 이혼해서 뭐 혼자 살기도 하고 뭐 재혼도 하고 그러죠. 어떤 녀석은 4번 결혼한 놈이 있어. 첫 결혼한다고 첩전장에 가서 나 안 갔어.
희한한 녀석이야. 2번 정도는 이해하죠. 그죠? 그럼 끝나야 돼. 혼자 살아야 돼. 팔자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제3분할. 아이러브에다가 이혼합니다. 이혼이야 이거 이혼 등. 이혼.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다이렉트로 등기등록일. 왜 등기등록일이야? 등기쳐야 내 것이 되니까. 그런데 이 2가지 지문은 취득일이 언제다? 등기등록일이다. 단서가 없어요. 읽어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 공유수면 매립 간척 25번 맞습니까? 자, 공유수면 매립 간척은 원시취득이죠? 취득일이 언제다? 공사, 준공, 인가자가 들어가야 돼요. 인가한 날 취득행위가 일어나. 근데 지문이 길어. 다만 공사, 준공, 인가일 전에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게 답이야. 항상 앞에 게 없어져요. 전에 사용 승낙을 받거나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할 때는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이다. 전차가 들어가면 앞에 게 없어지면서 뒤에가 답이 된다고요. 그 다음 종류 변경. 종류 변경도 항상 사실상 변경된 날과 불분명할 때는 공부로 따져. 결국 둘 중 뭐다? 빠른 날. 지목 변경도 뭐다? 둘 중 빠른 날이다. 근데 전차가 들어갔잖아. 전에 뭐 했어? 사용했잖아. 그럼 전에 사용하면 앞에 게 없어지죠?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이라고요. 간단하잖아요. 뭐만 정리하면 된다? 뭐만 정리하면 돼? 유상. 이해만. 나머지는 눈 크게 뜨고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대는 어디 갔다 왔어요? 아, 그냥 뭐 다 사연이 있겠죠, 그죠? 이 사연 꼭 기억하세요. 사연. 자, 프린트로 요약 정리합니다. 1페이지 밑에서 2번째 칸 기타 사항 찾아요. 왼쪽에 취득세니까 1페이지 프린트 기타 사항 1번 옆에 유상이라고 적어요. 동그라미 1번 옆에 유상. 옆에 유상은 원칙이 뭐다? 사실상 잔금 지급입니다. 유상이라고 적어. 그러나 확인이 안 될 때는 확인되면 사실상이에요. 동그라미. 확인이 안 되면 취득세는 뭘로 따진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따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번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뭐다? 취득일로부터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지금까지 프린트 없이 수업을 들으신 거예요? 다른 옛날 프린트 갖고 공부하니 어렵지.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애들 보고 준비물 챙겨야 하지 말고 본인들부터 잘 챙겨야 돼요. 자, 그 다음 계약이 해제됩니다. 어떻게 해제시켜야 돼? 등기 X. 이게 뭐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않고 그 뜻이에요. 60일. 유상이니까 단 증여는 취득일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증하면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상은 60일. 어떻게 계약을 해제시켜야 돼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않고 X가 하고 그러면 틀려요. 연부는 약자로 뭐다? 사연. 면세점 50만원 여부를 따질 때는 뭐를 갖고 따진다? 총연부 금액이 50만원이야. 총자가 들어가야 돼요. 꼼수 부리니까. 이게 원칙이야.
그러나 등기가 빠르면 항상 등기일이다. 그럼 여기까지야.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 무상이나 원시. 대표적인 무상은 징여다. 징여는 계약일. 원시와 간주는 뭔지는 모르지만 중빠른 날, 아까 수없이 나왔죠? 중빠른 날. 원래 중은 빨라요. 우리 친구가요, 그 절에 새끼 스님이라고 있죠? 옛날에. 그러니까 어려운 집안에 어렵다 보니까 절간으로 이렇게 일도 도와주고, 근데 이 애가 중학생이 되니까 교육도 시켜주고 바람이 난 거야. 그래갖고 내가 제대하고 직장 다니는데 편지가 왔어요. 무슨 일인지 할 테니까 직장 좀 알아봐달라고. 그래서 내가 아는 그 회사에 경비로 취업을 시켰어요. 근데 갑자기 여자도 데리고 왔죠. 여자가 임신 중이었어요. 그래갖고 사망했잖아요. 교통사고로. 그래갖고 회사를 내가 2박 3일 결근해서 다 마무리 지어주고, 그런데 여자가 임신했잖아. 불쌍하더라고. 그럼 그때 보상금으로 2천만 원 받았는데 그의 부모가 나타나. 생전 안 나타나다가 그 보상금을 2천만 원 받았으면 여자한테 1천만 원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인정하더라고. 왜? 그냥 결혼신고도 안 하고 그냥 사니까 안면몰수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데리고 살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동정심이란 게 친한 친구니까. 내가 진짜 임신만 안 했으면 내가 데리고 살았을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삼천포로 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중빠른 날이에요. 저희가 운동도 잘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옆에 봐요. 이제 취득시기 옆에 이혼 재산분할 점유시효 취득은 단서가 없어. 옆에 왼쪽에 등기등록일. 왜? 등기쳐야 내 것이 되니까. 이혼 재산분할 점유시효 취득은 취득일이 언제라고요? 등기등록일이다. 그 뜻이네요. 왼쪽에.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취득일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취득가격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근데 토스트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또 어디가? 예? 그래, 저는 그 2시 33분에 SRT를 타야 돼요. 그거를 못하면 1시간 반인가 2시간을 오송룡에서 방황하게 되더라고요. 그랬어요. 자관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로 들어간다? 과세표준. 과세할 때 표준이 되네. 그러면 과세표준을 뭐라 그래요? 취득가액.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이라 그래요.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이라 그런다고요. 그럼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뭐다? 연부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그럼 연부금액은 아까 배웠죠? 사실상 연부금 지급할 때마다 취득일이 되죠? 그래서 뭐가 들어가? 여기는 매회. 아까 2억, 2억, 2억.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 연부금액이에요. 아까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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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금액으로 한다. 그럼 여기에서 취득 당시 가액은 뭐냐? 그래서 나왔다. 유상,
증여, 상속, 원시, 간주에 따라 과세표준이 동일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고요. 자, 취득 당시 가액은 유상일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이야. 연부로 취득하면 연금금액. 이거를 뭐라 그래요? 취득 당시 가액입니다. 유상일 때는. 자, 그 다음 증여는, 자, 드디어 나와. 시가 인정액으로 합니다. 시가 인정액이란 단어가 등장해. 시가 인정액이 뭐다? 매매 거래가액이 있으면 매매 거래가액이야. 그 다음 공경매가액, 공경매가액, 감정가액, 이런 거를 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시가 인정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동산에 매매 거래가액이 있으면 매매 거래가액을 시가 인정액, 공경매로 취득하면 공경매가액이 시가인정액, 그리고 감정받아서 취득하면 감정가액을 우리는 5글자로 뭐라 그런다? 시가인정액. 자, 그래서 작년에 출제된 게 뭐야? 상속은 죽었잖아. 시가 표준액입니다. 시가인정액 하면 큰일 나요.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은 시세의 몇 프로야? 7, 80%. 이건 100%야. 공경매로 취득하거나 감정받아서 취득하거나 매매 거래가액으로 취득 100%. 시가 표준액은 시세의 7, 80%.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가 표준액 아니에요? 토지는 시가 표준액이 뭐예요? 땅은 개별 공시 지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시가표준액. 학원 건물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달 만에 들으니까 이제 새로 좌우간 시가표준액과 시가인정액은 다른 거예요. 그 다음 원시나 간주, 이거는 뭐다? 사실상 취득가야. 위에 거랑 똑같잖아. 자, 우리가 간주 취득은 뭐야? 대표적으로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한다. 5억이 2억이 증가됐다. 증가한 가액만큼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목 변경에서 증가한 가액이 2억이야. 2억을 과세표준 물어볼 때는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이야. 그 다음 원시 취득이다. 건축했다. 그럼 건축비가 5억이야. 건축비가 5억이야. 그럼 5억이 갚여다. 5억만큼 뭐가 되는 거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간다. 그래서 1번과 뭐다? 4번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험이 뭐가 나왔다? 상속. 상속은 뭐에 속으면 안 돼? 시가 인정액에 속으면 안 돼요. 시가 표준액이라고요. 그래서 과세표준의 기준은 뭐를 기준으로 한다? 취득 당시 가액이다. 그럼 취득 당시 가액이 뭐냐?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누어져서 법으로 저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잖아. 여보세요. 증여받으면 취득세 몇 프로 내? 증여받으면 취득세 몇 프로 내? 내가 취득세 표준세율은 암기하고 돌아다니라 그랬어요. 증여받으면 취득세 몇 프로? 3.5%. 에? 뭐에 3.5야? 시가 인정액의 3.5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잖아. 부모님이 타인으로부터 매매로 산 게 부모님이 갖고 있어. 매매 거래가액. 매매 거래가액의 3.5야.
근데 부모님이 공경매로 취득한 거를 자녀에게 징해. 그럴 때는 공경매가액의 3.5야. 부모님이 감정받은 부동산을 갖고 있어. 자녀에게 징하면 감정가액의 3.5라고요. 자, 상속받으면 세율이 몇 프로요? 상속받으면 세율. 네? 2.8%. 뭐에 2.8%야? 시가 표준액의 2.8. 그럼 취득세는 증여가 많이 나와, 상속이 많이 나와? 증여가 많이 나오죠. 일반적인 거는. 상속이 좀 덜 나와요. 제가 오늘 SRT를 타고 오는데 어떤 노랑머리 아줌마가 옆에 앉았더라고. 잠깐 졸려 그러는데 뺑뺑 소리 나는데 막 고스톱을 하는 거야. 신중하더라고. 공부를 그렇게 해봐야지 하면서 그냥 씩씩거리면서 그 고스톱도 그거 돈 내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 저는 안 해봤어요. 집중하면서 그냥 뭐 땡땡거리면서 그 옆에서 막 쳐다보더라고. 그 이제 부산까지 갈 때는 다 눈 감고 가잖아요. 그런 아줌마가 그냥 계속 하는 거야. 30분 동안. 잠도 없는 여자인 것 같아요. 아주 주변을 좀 신경 써 줘야죠. 자, 이렇게 해서 취득 당시가 이게 정리돼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자 읽어보면 됩니다. 자, 그럼 제일 밑에 이 그림 제일 밑에 시가 인정액이 나왔잖아요. 시가 표준액 하면 큰일 나요. 자, 평가 기간이 있어. 막 쓰는 게 아닙니다. 시가 인정액이란 취득일 전 6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이거를 우리는 평가 기간이라 그래요. 6개월 3개월 3개월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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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틀려요. 63 이거 숫자 어떻게 봐? 63 빌딩 생각해요. 63 빌딩 가봤어요? 가봤고. 자, 취득 대상이 된 부동산에 뭐가 있다? 이거 매매 거래가액이 있거나 감정가액이 있거나 또는 공매가액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한다? 시가 인정액이다. 그럼 시가 인정액은 63 빌딩에서 결정합니다. 숫자 63 이게 시가 인정액이라고요. 자, 그럼 위에 이제 보죠. 과세표준의 기준. 아까 기준은 뭘로 한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연부로 취득하면 뭘로 한다? 연부금액. 그럼 연부금액은 구체적으로 해야 돼. 반드시 괄호 뭐가 나와야 돼?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원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성과 상식이 있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 며칠 전에 저기 남해안에 와이프랑 오랜만에 여행을 2박 3일 갔어요. 오랜만에 그 단체로 이렇게 딱 갔는데 이제 소주를 한 잔 먹고 저녁 때 모텔로 들어가더라고. 나 모텔 한 몇십 년 만에 간 것 같아요. 옛날 애인이랑은 좀 많이 갔었지. 모텔을 갔는데 샤워를 싹 했잖아. 그래서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와이프랑 오랜만에 같이 자보려고. 근데 피곤하니까 내가 이제 잠이 들어서 그거 1시간 후에 딱 깨보니까 와이프가 옆에 있어. 근데 이렇게 나란히 누워야 되잖아. 집 사람은 반대로 자고 있어, 이렇게. 그래갖고 그냥 잤지, 편안하게. 한 이렇게 나란히 자야 뭔가 좀 생각이 나죠? 딱 보니까 다리 2개가 보이는 거야. 코 골고 자고 있어요. 그래갖고 하룻밤 그냥 지내고 집에 왔다고요. 나 잘했죠? 자, 그 다음, 자, 들어갑니다. 자, 유상. 자, 유상입니다. 자, 승계 취득이잖아. 유상은 쭉 나와 있죠? 취득 시기 전에 해당 물건을 자, 쭉 지급하여 주급하여 항상 유상은 어찌고 저찌고 취득 당시 가액은 아까 뭐라고 배웠어? 사실상 취득 가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유상은 어찌고 저찌고 포인트가 뭐다? 사실상 취득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자, 근데 여기 봐요. 이제 이런 게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자, 특수관계인 친인척이죠? 특수관계인은 짜고 할 수 있잖아. 취득가액을 낮게 살 수 있죠? 부당행위야. 이렇게. 시가가 10억짜리야. 그럼 이거를 짜고 5억에도 취득할 수 있잖아요. 취득세를 줄이려고. 그래서 무슨 거래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그래서 취득세를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계산한 것도 인정될 때는 뭘로 한다? 5억으로 하지 않고 뭘로 한다? 시가 인정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문만 알아두면 돼요.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고요. 특수관계가 나오면 부당행위가 나오면 뭘로 할 수 있다? 시가 인정액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고요. 자, 이런 거는 출제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지엽적인 문제 풀 때 한번 해보고요. 시험에 나온 것만 합니다. 이거 이제 29번. 이게 5번 출제됐어요. 별을 딱 붙여요. 그럼 유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를 알아야 돼. 범위. 자, 뭐라고요?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포함되지 않는 간접비용을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부동산을 5억에 취득합니다. 대가를 주고. 그럼 5억을 뭐라 그래요? 사실상 취득가격. 이렇게 이거를 우리는 직접 비용이라 그래요. 직접 나간 돈. 이렇게.
부동산을 5억의 대가를 주고 취득했어요. 5억을 뭐라 그래요? 사실상 취득가액 5억. 이렇게 직접 나간 돈, 직접 비용이죠. 여기다가 이제 뭐를 더한다? 간접 비용을 더합니다. 부대 비용을 더해서 전체 취득가액이 된다고요. 그럼 시험장에 가면 뭐를 물어봐? 이해를 물어보지. 간접 비용.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포함되는 거 외우지 말고 왜 포함할까요? 취득과 관련이 있는 비용은 포함합니다. 이거 왜 포함하지 않을까요? 취득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니까. 그럼 이거는 많고 이거는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왜 포함해? 취득과 관련이 있으니까. 왜 포함을 안 해? 취득과 관련이 없으니까. 맑게 알아들었어요? 자, 그럼 이거부터 하자고요. 이거부터. 자, 뭐를 위한 비용이야? 판매를 위한 거니까 취득과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제외하는 거야. 판매를 위한 거니까. 이런 광고 선전비는 취득가액이 안 더해요. 취득을 위한 게 아니라 판매를 위한 거니까 취득과 관련이 없어. 그 다음 전기가스. 전기가스는 이거는 취득할 때 내는 게 아니라 분양받은 후 이용자가 분담하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전기가스 비용을 달달달달 계속 부담하죠? 이거 분양가에 포함해서 또 세금 내라고 안 해요. 공과금이야. 이거는 공과금이야. 공과금. 그다음 전기가스는 취득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쫙 봐. 취득물건과는 별개야. 별개니까 취득과 관련이 없죠? 별개. 대표적으로 뭐야? 보상성격. 취득 성격이 아니잖아. 취득물건과는 별개니까 취득과 관련이 없죠? 자, 그 다음 부가가치세는 왜 제외한다? 환급받으니까. 환급받은 만큼 돈이 안 나간 거잖아. 환급받으니까 제외한다고요. 자, 그 다음 이거 5번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았어. 일시. 할인액 제외합니다. 자, 분양가가 5억이야. 그럼 5억이면 잔금이 끝나면 5억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되죠? 그럼 이게 미분양이 일어나서 미분양이 일어나니까 건설회사에서 할인치잖아. 옛날 5년 전인가 그 평택이 예입니다. 그래서 할인을 해줬어. 할인액 1억. 단 어떻게? 일시로 지급했어. 그럼 4억이 돈이 나가지? 일시로 4억을 주는 거야. 중도금 없이. 그래서 이 4억을 뭐라 그래요? 할인된 금액이야. 할인된 금액. 그럼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거는 뭐다? 4억이죠. 4억을 5글자로 뭐라 그래요? 할인된 금액이야.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근데 할인액은 돈이 안 나간 거잖아. 5억짜리를 4억에 샀잖아요. 그죠? 4억에 사가지고 어떻게 3억에 전세 놓고 내 돈은 1억만 들어갔잖아. 그래서 할인액과 뭐를 헷갈리지 말자. 할인된 금액을 헷갈리면 안 돼요.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자, 이건 그래서 이거는 뭐다? 돈이 안 나가거나 취득과 관련이 없죠. 자, 이쪽. 자, 왜 포함한다? 취득과 관련이 있다. 자, 건설할 때 뭐가 필요해? 자금. 100% 내 자금 받고 건물을 짓지 않잖아. 자금을 빌려오잖아, 은행에서. 건설할 때 자금 필요하지? 포함. 읽어볼 필요도 없어. 건설할 때, 건축할 때 자금 필요하잖아, 취득에. 포함. 그 다음 이거.
자, 한 방에 못 주니까 할부로 취득해. 연부로 계약했어. 필요하잖아. 할부 연부도. 한 방에 못 주니까 할부 연부로 계약했어. 그럼 이자가 나가죠? 연체료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할부 연부로 계약했다. 왜? 취득에 필요하니까. 자, 그 다음. 자, 뭐다? 중개보수. 취득에 필요하죠?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취득에 필요하잖아. 포함해요. 자, 그 다음. 글씨가 뭐야? 취득에 필요하잖아, 글씨가. 필요하니까 포함한다고요.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당사자끼리 약정했잖아. 왜 약정했어? 취득에 필요하니까. 대표적으로 조건부담에 세금을 대신 내주겠다. 또는 갭투자하는 거죠.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거야. 포인트가 뭐다? 당사자끼리 약정한 거야. 왜 약정했어? 취득에 필요하니까. 자, 6번.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뭐를 샀어? 국민주택 채권. 취득에 필요하잖아. 왜 채권을 사야 돼? 그래야 등기 신청을 받아줘. 그 취득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민주택 채권을 만기 전에 팔아먹죠? 할인하잖아, 은행 가서. 그럼 손해나는 매각 차선도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취득에 필요하니까. 단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나오는 거야. 1번, 2번, 3번은 개인은 제외합니다. 장부 능력이 없으므로 법인만 포함합니다. 1번, 2번, 3번은 개인, 법인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은 어떻게 한다?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 그럼 누구만 포함한다? 법인만 포함하는 거야. 그래서 물어볼 때는 1번, 2번, 3번을 반드시 물어봐요. 그럼 포함하는 게 좋을까요? 제외하는 게 좋을까요? 네? 상태에 따라 다르죠? 나는 안 팔고 이 부동산에서 죽을 때까지 살겠다. 그럼 제외하는 게 좋아요. 나는 이 부동산을 3년 안에 팔겠다. 그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럼 취득세는 조금 더 내더라도 양도세는 팍 줄어들어요. 취득가액이 높아지므로. 그래서 이거 1번, 2번, 3번 다 취득에 필요한 내용이잖아. 이쪽은 취득에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 이거 5번 출제됐어요. 자, 잠시 쉬었다 하죠.